공부하자 힘내자 떡 시간 됐어 시작하자 떡 뽀로도르 끝났어 우리 시작 집중 떡 준비 완료 떡 안녕하세요. 혹시 공부나 새로운 기술 익히실 때 한 가지 주제만 쭉 파고드는 편이신가요? 아마 대부분 그러실 텐데요. 네, 보통 그렇죠. 그런데 오늘은 그 익숙한 방식 말고요. 어쩌면 여러분의 학습 잠재력을 확 깨울 수도 있는 방법, 바로 인터리빙 학습법에 대해 좀 더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인터리빙이요? 흥미로운 주제네요. 네, 단순히 시간을 많이 쓰는 것 이상으로 어떻게 하면 더 똑똑하게 배울 수 있을지 같이 이야기 나눠보죠.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한 우물만 파는 블록 학습이 제일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기 쉬우실 거예요. 맞아요. 집중도 잘 되는 것 같고 뭔가 진도도 팍팍 나가는 느낌이 들죠. 그렇죠. 그런데 인터리빙은 정반대 접근법을 취합니다. 여러 주제나 기술을 있잖아요. 짧게 번갈아 가면서 연습하는 방식이에요. 번갈아 가면서요? 네.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좀 더 혼란스럽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어려움이 사실은 뇌가 정보를 더 깊이 처리하고 있다는 신호라는 점입니다. 아, 혼란스럽고 어렵지만 그게 오히려 더 효과적일 수 있다니. 되게 흥미롭네요. 약간 뷔페 가서 여러 음식 조금씩 맛보는 그런 느낌일까요? 네, 비슷한 비유네요. 수학을 예로 들면 방정식은 막 2시간 푸는 대신에 한 30분은 방정식 풀고 또 30분은 기하 문제 보고 다음 30분은 확률 문제 건드려 보고 이런 식인가요? 네, 정확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렇게 하면 뇌는 단순히 한 가지 절차만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게 아니고요. 각 문제 유형에 맞는 해결책을 스스로 찾아내야 하거든요. 스스로 찾아낸다. 네, 이게 바로 인지적 유연성을 길러주는 핵심 과정이죠. 문제 유형이 딱 바뀔 때마다 이건 어떤 개능 써야 하지? 이 문제 핵심이 뭐였더라? 하면서 계속해서 정보를 끄집어내고 적용하는 연습을 하게 되는 거예요. 듣고 보니 그렇네요. 실제 시험이나 현실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은 이렇게 예측 불가능하게 막 섞여서 나오잖아요. 맞아요. 시험 볼 때 그렇죠. 인터리빙은 바로 그런 상황에 대한 아주 효과적인 실전 대비 훈련인 셈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단순히 개념을 외우는 걸 넘어서서 어떤 상황에 어떤 지식을 꺼냈어야 하는지 그 판단 능력 자체를 길러준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응용력이 길러지는 거죠. 와, 처음엔 좀 버벅거릴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진짜 훨씬 더 강력한 학습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어요. 정보도 더 오래 기억에 남고 말씀하신 대로 응용력도 좋아지고요. 맞습니다. 단기적인 성과만 보면 블록 학습이 더 빨라 보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한 달 뒤 아니면 정말 그 지식이 필요할 때 얼마나 잘 기억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를 보면 인터리빙의 진가가 드러나죠. 그렇군요. 그리고 또 다른 장점은요. 한 가지 주제만 계속 파고들 때 오는 그 지루함 있잖아요. 그걸 좀 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 그것도 중요하죠. 공부하다 보면 지치니까. 네, 집중력이 좀 떨어질 때쯤 다른 주제로 전환하면서 뇌에 새로운 자극을 줄 수 있으니까요. 그럼 이걸 실제로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그냥 막연히 섞는다고 다 되는 건 아닐 텐데요. 네, 물론이죠. 몇 가지 구체적인 팁이 있습니다. 우선 서로 관련은 좀 있지만 그래도 구별되는 한 3개에서 4개 정도의 주제나 기술을 정하는 게 좋아요. 너무 동떨어진 것보다는 관련된 걸로요? 네, 너무 관련 없는 걸 섞으면 오히려 혼란만 커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각 주제에 할애할 시간을 정해야 하는데 처음에는 한 20분에서 30분 정도로 좀 짧게 시작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20분에서 30분? 네,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집중 시간 관리인데요. 집중 시간 관리요? 아, 혹시 타이머 같은 거 활용하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요즘엔 스터디덕 같은 앱들이 이런 시간 관리를 상당히 체계적으로 도와주기도 하더라고요. 아, 그런 앱이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그 포모도로 타이머 기능 같은 걸로 25분 집중하고 5분 쉬는 그런 사이클을 설정해 두면요. 정해진 시간에 맞춰서 자연스럽게 주제를 전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오, 혼자서는 의지력이 좀 약해지기 쉬운데 이런 도구들이 일종의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해주는 거죠. 약간의 코칭 효과도 있고요. 그런 앱을 활용하면 계획 세우고 실천하기가 훨씬 수월하겠는데요? 시간 관리뿐만 아니라 학습 기록이나 목표 공유 같은 기능도 동기부여에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맞습니다. 단순히 시간만 재는 걸 넘어서요.
학습 과정을 좀 기록하고 돌아보거나 아니면 앱에 있는 커뮤니티나 스터디 그룹 기능 같은 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경험, 이런 게 꾸준함을 유지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함께하는 느낌이 중요하군요. 네, 처음에는 한 두 가지 주제만 섞어 시작해서 좀 익숙해지면 점차 늘려가고 하루나 일주일 뒤에 다시 섞어서 복습하는 그런 주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확실히 블록 학습에 익숙했던 분들은 처음에 뭔가 진도가 좀 더디게 나가는 것 같아서 답답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바로 뇌가 더 깊이 생각하고 여러 개념 사이에 연결고리를 만들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겠어요. 정확합니다. 그 어려움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이 방법은 꼭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여러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는 개발자분들이나 다양한 레퍼토리를 연습하는 음악가, 또 여러 프로젝트를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직장인들까지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익혀야 하는 거의 모든 분들에게 유용할 수 있습니다. 정말 폭넓게 적용될 수 있겠네요. 네,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맞는 주제 조합이랑 시간 배분을 찾아서 꾸준히 시도해보는 것이죠. 자, 오늘 인터리빙 학습법에 대해서 정말 깊이 파고들어 봤는데요. 핵심은 이제 좀 명확해 보입니다. 의도적으로 여러 주제를 섞어서 공부함으로써 뇌를 더 적극적으로 사용하게 만들고 그 결과 장기 기억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것. 네, 바로 그거죠. 단순히 오래 앉아 있는 공부가 아니라 정말 스마트하게 접근하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다음 학습 계획 세우실 때 이 인터리빙 전략을 한번 적용해 보시면 어떨까요? 네, 꼭 한번 시도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볼 만한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어떤 거죠? 지금까지는 여러 주제를 섞는 것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했잖아요. 네. 그런데 만약 한 학습 시간 안에서 단순히 주제를 바꾸는 것을 넘어서 예를 들면 읽기, 문제풀이, 또 배운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해보기 같은 이런 다양한 학습 활동 자체를 섞는다면 이건 또 인지적 유연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아, 활동 자체를 섞는다. 네, 이 부분까지 확장해서 고민해보는 것도 여러분의 학습 전략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